김사부.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남북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군생활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군생활 에피소드를 풀면서 저기 남북 관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군 ROTC 출신입니다. 초단기고요. 2년 4개월 국군 육군에서 이제 장교 생활했고요. 소대장 1년, 부중대장 1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중대장이 조금 생소하시죠? 부중대장은 이제 전시에만 나오는 직책인데 평상시에는 하는 일이 없고요. GOP에서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GOP에만 있는 직책입니다. GOP는 전시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GOP에서 부중대장을 달고 이렇게 페바로, 그러니까 훈련부대로 넘어와서 제 밑에는 소위들이 3명이 있었기 때문에 딱히 이제 뭐 1년도 남지 않은 군생활 다른 보직으로 가지 않고 그냥 중대 내에서 요런 뭐라고 하지, 자빌들을 하면서 중대장님을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ROTC를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어차피 군대가 2년이죠. 제 때가 1년 10개월이었나 그런데 월급이 10만원도 안 됐어요. 제가 군대를 갈 때 10년 전이니까 10만원도 안 되던 시절에 장교는 그래도 한 150 정도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초단기로 2년 4개월이면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죠. 어차피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어차피 군대도 가야 되니까 차라리 돈을 벌면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자고 갔습니다. ROTC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요. 체대 출신이니까 체력 시험이나 이런 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다 1급 만점이고, 필기 시험도 제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인문계를 나왔는데 체대 이제 태권도학과에 넣을 때 내신 성적이 수시로 들어가는데 1.8등급 또 2.3등급, 그러니까 2등급 정도, 평균 2등급 정도 되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능은 제가 수시로 갔기 때문에 최저 등급만 맞추면 돼서 굳이 수능 공부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잘하는 거는 1, 2등급도 받아봤고, 모의고사 때 요 정도 성적이면 여러분 장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장교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이제 언어 영역 문제가 나오는데 솔직히 수능 문제보다 쉬운 것 같아요. 장교 시험에 나오는 이런 언어 영역 과목들이 쉬운 것 같아가지고 딱히 저는 공부를 해서 열심히 군인이 되기 위해 공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머리와 주어진 체력으로 해서 ROTC 합격했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군 장학생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요거는 이제 군대 생활을 7년을 해야 돼요. 근데 ROTC를 하면 6년 8개월입니다. 6년 8개월을 하는데 혜택이 대학 장학 등록금을 싹 다 내줍니다. 만약 등록금이 한 학기 500이다 그럼 4,000이죠. 근데 내가 장학금으로 2,000을 받았어요. 그래도 4,000을 다 줍니다. 그럼 4,000은 어떻게 주느냐, 나머지 2,000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현금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계속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받을 돈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3학년 때인가 하여튼 마지막 시험 때 군 장학생 시험을 쳐서 또 다 합격을 했어요. 필기 합격하고 체력도 다 합격하고 마지막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제가 알기로 여기 면접이 100% 합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99.9%가 넘어요, 합격률이.
왜냐면 이게 그냥 면접은 좀 형식상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다 뽑을 사람들 이제 다 해놓고 그냥 형식만 거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99%가 넘는 면접에서 불합격을 해버렸습니다. 이유는 면접 때 이 말을 잘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면접 대기실에서 받은 질문입니다. 대기실이요. 자, 대기실에서 어떤 원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1주적은 누굽니까? 이러길래 제가 거기 있는 한 100여 명의 사람이 제1주적은 북한입니다. 정석이죠. 우리나라 군인의 정석입니다. 주적은 북한이다. 북한이라 했어요. 그럼 제2주적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딱 묻길래 제가 한 반 정도 되는 인원들이 제2주적은 뭐 중국과 뭐 러시아, 그러니까 북한의 우방이죠. 요런 나라들을 말했습니다. 제3주적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고 북한의 우방이 제2주적이라고 치면 제3주적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길래 제가 당당하게 손을 들고 일본과 미국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좀 놀라는 표정을 짓길래 한마디로 오늘의 아군은 내일의 적군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저는 면접 들어가기 한 30분 정도 더 남았었는데 끝보느라 면접 들어가기 전까지 미국 찬양론을 계속 들었어요. 미국이 뭐 6.25 때 우리를 도와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미국이 얼마나 많은 뭐 희생을 치렀고 뭐 이러면서 와, 미국 찬양론과 미국의 그 강함에 대해서 듣는데 저는 들으면서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아무리 현재 미국이 우리의 뭐 우방이고 6.25 때 도와준 것도 사실이죠. 근데 공짜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돈 받고 도와주고 다 돈 받아 가놓고 그리고 6.25 일어난 게 미국이 그 에치슨 하여튼 저거 방어라인에서 우리나라 빼버려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지들이 원인 제공해놓고 지들이 뭐 병 주고 약 주고 해놓고 뭐 우리한테 돈도 받아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게 물건을 팔고 있고 뭐 지들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주한미군 철수하니 많이 그딴 소리나 하고 있는데 미국이 평생 아군이라고? 저는 거기서부터 좀 싫었어요. 전 역사적으로 볼 때 평생 아군, 평생 적군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되고 뭐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돼서 계속해서 싸웁니다. 어느 나라가 순수하게 다른 나라를 도와줍니까? 전부 우리가 아프리카에 뭐 기부하고 뭐 다 돕는 것도 기업들이 결국 아프리카 키워서 자기들 물건 팔아야 되니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경제적인 논리가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이거 우리나라 군대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면접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원사님께서 이런 후보생은 ROTC에 묶여 ROTC라 했는데 이런 후보생은 군인을 할 수가 없으면 자격이 없어 제가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이제 야 이게 뭔가 이러면서 면접 때 들어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자, 군생활 계속 하실 겁니까? 7년만 하고 나올 겁니다. 7년만 하고 나와서 뭐를 하려고 합니까? 저 7년 하고 나와서 1억 모아가지고 태권도장 차려서 저는 태권도 시범단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태권도 시범단 만드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자, 면접 때도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난 군인 싫다. 난 군인 안 할 거다. 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 난 군인 7년 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시험에. 자, 아마 면접 때 미국이 세 번째 적입니다 이랬으면 아마 훨씬 빨리 떨어졌겠죠.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독일이든 우리나라에 그 해가 된다면 그 누구와 또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인이라면. 만약에
저는 그 민주화 운동,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뭐 제주 4.3 사건 이런 것도 저는 그때 군인들이 잘못했다고 봅니다. 군인들이 아무리 명령에 따라야 되지만 자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에 따르는 거는 그것은 이제 권력의 군인이지 우리나라의 국민의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그 인종차별에서도 경찰들이 총구를 겨누지 않고 오히려 흑인들의 손을 잡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 내는 저는 그런 경찰과 군인들이 참 군인이고 참 경찰이라 생각하지. 위에 정부에서 국민을 향해 쏴라, 반란 분자들이다 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명령대로 잘 쏘는 저 그런 군인은 요즘 세상에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과거에도 이런 군인은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당히 나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총구를 대통령에게 돌리는 그런 멋있는 군인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김서부.